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요, 지난 2월 20일까지 합쳐서 무려 크게 작게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지난 2월 20일 날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 확대 지정했는데 이 시간에는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기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바로 이들은 그 규제 지역별로 또 지정 기준에 따라서 대출 규제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투기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지역은 말이죠, 주택 가격의 변동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이 됩니다. 대출 관련 규제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40%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발금 요건도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죠. 추가로 말이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이 되고요.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도 제한이 되는 것이 바로 투기지역이 되겠습니다. 한편 투기지역에서는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 3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포인트가 더 중과되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투기지역은 어디가 있느냐?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리고 용마성이죠. 용산, 마포, 성동, 그리고 노원, 양천, 강서, 영등포가 2017년 8월 3일 날 지정이 됐고요. 종로와 중구와 동대문과 동작은 2018년 8월 28일 날 지정이 되었고, 세종시는 2017년 역시 8월 3일 날 지정이 된 지역이 바로 투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투기 과열지구는 주택 상승률이 말이죠,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서 직전 2개월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는 지역이 바로 해당이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역시 말이죠, 투기 지역과 똑같이 LTV와 DTI가 40%로 제한이 되고요. 역시 중도금 대출 발금 요건도 강화가 됩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 G 양도가 제한되지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시까지가 제한되고요.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시까지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청약 시 말이죠,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서는 가점대 비중이 확대되며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 공급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특히 말이죠,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러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비율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만 가능합니다. 20%만 초과분. 만약에 10억에 샀다면 9억 원 초과니까 1억 원에 대해서는 20%만 낮아지고요. 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절 대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투기 과열지구는요, 서울 전 지역이죠. 2017년 8월 3일 날 지정이 되었고요. 경기도 과천은 2017년 8월 3일, 성남 분당은 2017년 9월 6일, 광명과 하남은 2018년 8월 28일, 대구 수성은 2017년 9월 6일, 세종시는 2017년 8월 3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 대상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시 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LTV와
DTI가 각각 50%로 제한이 됩니다. 다만 LTV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지난 2월 20일 날 추가로 발표되었죠. 9억 원 이하는 LTV가 50%가 적용되지만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만 적용이 됩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10억 원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9억 원까지는 50% 대출이 가능하고요.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4억 8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분양권도 전매 제한이 되는데요. 6개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되고요. 또한 청약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붙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2년 이상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비규제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이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요. 분양권 전매 시에는 역시 양도소득세 50%가 일괄 적용됩니다. 또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소유자가 양도했을 때는 2주택 이상 양도했을 때는 기본세율의 10%가 중과되고요.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양도했을 때는 기본세율에다가 20%의 중과세가 되면서 3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즉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은 전적이 되겠죠. 2016년 11월 3일 날 지정되었고 경기도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7개 지구가 되겠고 남양주시는 별내동, 다산동, 동탄2가 되겠고 동탄2는 2016년 11월 3일 날 지정되었습니다. 광명시는 2017년 6월 19일 날 지정되었고요. 구리와 안양, 동안, 광교 2018년 8월 28일,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영은 2018년 12월 31일 날 지정이 되었고요. 이번에 지정된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는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세종시는 2016년 11월 3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양시 7개의 지구는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 기축, 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 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 관광문화단지, 한류월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여러분 도표가 나왔죠.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 지금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과 세종이 되겠고요.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의 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7개 지구, 남양주는 별내, 다산동, 동탄,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이번에 지정됐죠. 시행은 2월 21일부터인데요.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종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정부가 2월 20일 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요. 조정 대상 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강화가 골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0조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감안할 때 과연 주택가격 상승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말이죠. 신규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당분간은 거래 이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비규제 지역이죠. 규제 지역이 아닌 화성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평택, 그리고 김포, 인천 등지로 갭투자 수요가 몰려갈 수도 있다고 감히 지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은 심리전이기 때문에 이런 또 갭투자들이 말이죠. 메뚜기처럼 분명히 옮겨 다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지금 저금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금리로 말이죠.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대출을 막고 세금을 늘리는 규제만으로는 수요 초과로 뛰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 대책은 말이죠. 수요자가 몰리는 곳에 신속하게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말이죠. 주택을 좀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과감하게 시켜야 됩니다. 즉 보유세는 강화하고요. 거래세는 좀 원만하게 낮춰서 누구나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고 또는 1세대 1주택자들이 언제든지 뭐 이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거래세를 낮추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좀 인하시켜서 그런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되 2중, 3중 규제로 장기간 묶여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서민들을 위해서요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좀 더 정부가 효율적인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쪽만 때려잡으면 다른 한쪽에서 날뛰는 메뚜기 떼를 잡는 대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제는 정부가 공급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야 실수요자들이 조바심이 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실수요자들이 사야겠다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